예,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FOMC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했고, 금리 중간값도 유지했거든요. 그래서 향후의 금리 경로도 거의 예상치 비슷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군사작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, 아직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그리고 이란이 협상을 제안해 왔다. 이런 내용들을 또 공개를 했고요. 우리 증시는 대형주가 순환하는 뭐 특별한 어떤 종목이 주도한다라기보다 이제 순환하면서 지수를 은근히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죠.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건 고객 예탁금. 예탁금이 증가하면 대형주 말고 중형주군에서 아주 강력한 종목 장세가 나오거든요. 우리 증시의 어떤 뭐 특이한 어떤 수급 동향 이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. 우선 미증시는 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. 장중에 등락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보합.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만 0.5% 정도 올라갔고 대체로 거의 보합 수준에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업종으로도 에너지 업종이 0.68% 빠졌는데 대부분 업종이 플러스 마이너스 0.5%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던 날이었습니다. 뭐 뉴스들은 우선 FMC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금리 동결했고 연내 2번 인하하는 중간값을 유지하긴 했습니다. 근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제 약간 좀 신중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파월 의장은 당분간 금리 동결할 것 같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연준 인사들이 뭐 올해 금리, 경제 전망 이런 것들 했잖아요. 근데 확신 갖고 쓴 거 아니다. 저거 계속 바뀔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 파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.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란 측에서는 우리 항복 안 한다. 그리고 공격하면 보복할 거야.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장 후반부에 이제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건 이란이 협상을 제안해 왔다. 심지어는 워싱턴으로 온다고 하더라.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신이 이제 이란을 공격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. 또 이렇게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데 그 신중해진 곳도 되게 많아졌고요. 지금 중동 사태까지 생겼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곳들도 많고 특히 톱니 같은 경우는 지수는 최고치인데 투자자들 계좌는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된 경우가 많다. 너무 특정 종목들이 두드러지게 강하고 그 외 종목군들은 약간 차별화 장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. 이런 어떤 분석을 했고요. 그런데 최근에 증권사들은 다시 지수 전망치는 또 상향하는 그러니까 4월 이후에 11개 증권사가 지수 전망을 하향했었거든요. 그 관세 때문에. 근데 최근에 다시 8곳은 그 중에서 올리고 3곳만 하향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. 그래서, 분석가들이나 증권사들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응을 못하고 있는,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,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계속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구체적으로 이슈들을 좀 설명해 보면, FMC 회의가 끝났는데 3월 점도표, 왼쪽이 3월 점도표고요. 오른쪽은 이번에 나온 점도표거든요. 뭐 이게 점으로 찍어놓고 오면 되게 헷갈리잖아요. 근데 결론적인 것만 제가 설명드리면 중간값이라는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한 평균치 정도.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값 가지고 올해 금리 인하를 몇 번을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요. 그래서 중간값은 기존대로 2번 정도 똑같은 걸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점도표 보면 좀 다르죠. 달라진 게 뭐냐면 올해 동결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4명이었어요. 근데 7명으로 늘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놓고 본다라면 조금 연준 인사들이 신중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, 그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 금리 전망이 3.4% 정도였는데 3.6%로 높여졌고요. 2027년도에는 3.1%였는데 이것도 3.4%로 높여졌습니다. 그러니까 금리 전망치가 기존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다. 연준 인사들이 좀 신중해졌다.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, 경제 전망도 좀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, 3월 회의 때 올해 경제 성장률 1.7% 예상했거든요. 근데 이걸 1.4%로 하향 수정했고요. 실업률은 4.4% 전망했다가 4.5%로 좀 높였고, 물가 전망치도 이제 높였습니다. 그러니까, PCE 기준으로 연준에선
작성을 하거든요. 근데 2.7% 예상했었는데 이걸 3.0으로 높였고,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0.3%포인트 정도 당초 전망보다 높였습니다. 그러니까 경제 전망은, 성장 전망은 낮추고 물가 전망은 높였어요. 이게 이제 관세 때문에 그런 거죠. 뭐 한마디로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 전망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수정을 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. 중요한 건 이제 파월의 발언인데, 파월의 발언은 뭐 이것저것 뭐 이야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제 상황 기다릴 좋은 시다. 한마디로 금리 인하 안 하고 기다릴 거야. 다행히 지금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금리 변경하지 말고 관세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,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면 되고요. 그리고 또 아까 점도표 보여드렸잖아요.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오후 방송에서 저 점도표 의미 없다, 어차피 계속 바꿀 거고 저대로 되지도 않는다라고 제가 과거 통계로 보여드렸잖아요. 근데 파월도 그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위원들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금리 전망을 제시한 건 아니다. 그러니까 막 점도표 어떻게 찍고 어쩌고 했는데 금리 연준 위원들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라는 느낌. 실제로 연준 위원 중에 그렇게 인터뷰한 사람도 있었어요.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.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나온 점도표라든가 경제 전망은 지금 그냥 그렇다라는 느낌인 거지 실제로 저렇게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비교적 무난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,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, 그리고 관세에 따른 영향은 아직까지 가격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았는데 불확실하다,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, 중동 긴장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자극을 하는데, 다만 이제 1970년대 같이 뭐 오일 쇼크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있잖아요. 그때 같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비교적 그냥 무난했다,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파월 의장이 그 인터뷰할 때, 기자회견할 때 주식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 보면은 이렇게 뭐 지그재그 하다가 뒷부분에다 대체로 보면 조금 눌리는 듯한 느낌이었잖아요. 근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할 때 보면 주식시장이 처음에 괜찮았다가 회견하면서부터는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파월 의장 회견할 때 주식시장이 시원스럽게 올라간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파월한 거 정도였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주요 종목으로는 뭐 빅테크 대해서는 엇갈렸습니다.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애플, 테슬라, 브로드컴 이런 정도가 플러스 났고, 오늘 금융주가 고르게 좀 올랐어요. 예, 금융주가 좀 고르게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, 상승률 상위 종목은 아주 특이한 그런 종목군들은 없었고, 뭐 반도체주들이 오늘 대체로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, 그리고 이제 금융주가 오늘 상승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나온 종목군들 몇몇 개만 보면 그 UBS에서 엔비디아 매출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매출 낙관적으로 본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, 또 반도체 관련해서 뭐 램리서치, AMD 이런 종목군들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고요.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최근에 추세가 열흘 중에서 하루 빼고 다 올랐나 뭐 그렇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증시는 최근에 11주 동안 30% 올랐거든요. 예, 11주 동안 30% 올라간 게 얼마나 큰 거냐면, 코로나 때 그때 11주 동안 49% 올라간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는 폭락 이후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갔을 때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이 기간 내 상승률을 아마 글로벌 증시에서는 가장 셀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아주 어지간한 재료, 이게 주봉인데 보시면 계속 양봉 나오잖아요. 한 번 빼고 계속 양봉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웬만한 악재 가지고는 좀 못 누르고 있다,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, 종목들별로 보면 이제 5월 마지막 주부터의 어떤 추세를 그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조선업종이 가장 위에 가 있고, 그 다음에 자동차, 삼성전자, 건설, 금융주 순인데, 최근에 보면 살짝 삼성전자 추세가 제일 괜찮아요. 나머지는 정체거나 좀 밀리고 있고, 특히 많이 올랐던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6월 초반 이후부터는 좀 둔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, 금융주도 어정쩡하게 가고 있는데, 그래프가 좀 올라간다 싶은 게 전차가 약간 살아나는 듯한, 그러니까 전차라는 건 전기전자, 자동차 이런 거 얘기하는데,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살아나는 건가?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테마 쪽에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세 보이고 있잖아요. 근데 대형주 내에서는 약간 이런 변화가 좀 있다. 그래서 좀 두 가지
두 가지 전선, 하나는 대형주 쪽, 하나는 테마성 종목, 이게 두 가지의 어떤 변화 계속해서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이게 160분기선, 그러니까 이게 분기 차트거든요. 분기 차트가 되게 중요하다, 추세에서는. 이거는 제가 얻어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발견한 거예요. 예, 발견한 건데, 어쨌든 60분기선이 도달이 되고 그 선에서 지지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양봉으로 분기에서 큰 양봉이 나온다,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게 몇 번 그렇게 왜 안 나오지 이런 형태로 갔었는데, 결과적으로는 큰 양봉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. 근데 하나의 특이한 게 뭐냐면,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 코스닥이 1000종목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안 나와요.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, 그렇다고 코스닥이 지금 ADR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라서 과매수권 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굉장히 어떤 차별화 장세가 심해지고 있다.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장의 특징이 그래요. 그러니까 그 반등장은 종목들이 다 올라갑니다.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나오는데, 상승장은 골라서 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이 상승장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이래? 이렇게 느끼는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해져요.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좀 잘 섞어놓지 않으면 되게 소외받을 가능성도 높은 그런 국면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수급은 외국인들이 다행히 3일 연속 매도하지 않고 매수하는 그런 기조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데, 다만 이제 기존에 막 1조 원씩 매수하던 그런 흐름에서는 좀 달라졌죠.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는 이제 산발적으로 바뀌고, 이제 골라 담는 정도, 골라 담는 매수로 외국인들은 좀 바뀐 것 같다,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, 또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공격할지, 이게 뉴스가 계속 엇갈릴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협상을 어차피 할 거거든요. 근데 협상 전에 상대방을 최대한, 이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, 이게 뭐 TV 방송은 아니니까 우리가 보통 조져놓는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어떤 상대방을 압박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협상하는 게 맞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되게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. 근데 어쨌든 그 메시지에 시장이 또 반응하기도 하니까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는 이제 우리가 또 계속 봐야 될 거고. 근데 어쨌든 다행인 건, 외국인들이 3,000 언저리에서 이틀 연속 매도해가지고, 이거 여기다 좀 흔들리나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로 계속 돌아섰습니다. 다만 매도 업종이 더 많아요.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수하는 업종 수 자체가 많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보이는지. 그리고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 6만 원 다시 왔거든요. 그러니까 지수 3,000 돌파 안착을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동네 바보형 모드에서 완전히 강세로 돌아서는지,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는데,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여져서 어젯밤에 오후에 텔레그램 채널에도 보내드렸고, 뭐 고릴라 리서치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따로 이걸 이제 신중하게 자세히 분석해드렸는데, 제가 그거 일부만 좀 소개해드리면, 고객 예탁금이 지금 이제 저점 대비 27%, 근데 저거를 조금 간격을 좁혀서 보면 21%예요. 넓게 보면 27%, 좁게 보면 21% 예탁금이 증가했거든요. 근데 고객 예탁금이 20% 이상 증가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한 장이 나와요. 예를 들면 저때 2023년도에 33% 예탁금이 증가했거든요. 그때 주식시장 코스닥 올라간 거 보세요. 그때 33% 올라가는 동안에 코스닥에 이런 강세가 나왔고, 또 2017년 8월에 고객 예탁금이 또 증가되는 사이클이 있었거든요, 이때. 근데 그때 당시에 보시면 2017년 여름부터 18년도 초반까지 코스닥 시장 올라간 거 보세요. 이때 쭉 올라갔었죠. 그리고 2015년 1월에 고객 예탁금이 또 증가하는, 이때부터 이렇게 쭉 증가하는 사이클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통 예탁금이 올라오면 그냥 어설프게 증가하는 거 말고, 우리가 보통 뭉칫돈이라고 표현하는 게 기준이 20% 이상 들어오면 뭔가 큰 변화 생겼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코스닥 쪽에 종목 장세가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33% 증가되고, 이때 2023년도에 이렇게 증시 강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저때 뭐가 떴는지 기억하시죠?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, 그때 당시에. 그래서 그때 스타 종목군이 한 두세 개 나와요, 업종이. 또 한두 개, 두세 개, 하여튼 그 정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특정한 몇 개의 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,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까, 이미 시작된 건가? 이렇게 보여져서 좀 두드러지게 시가총액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선입견 갖지 말고 계속해서 추적해보는 그런 이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
예,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제가 되게 자세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과거 통계가 이렇게 돼 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큰 손들이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, 예,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